안녕하십니까? 이 테이프는 2009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언어영역 듣기평가 안내 녹음 테이프입니다. 잠시 후 2009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방송 담당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답안지 왼쪽 해당欄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듣기 평가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문제지에 있는 5개의 답지 중에서 맞는 답 하나만 골라 답안지의 해당欄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번.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를 통해 삶의 교훈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크라테스에 관한 이야기 한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다 짓고 나서 주변 친구들을 초대하여 자신의 집에 대해 평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당신의 명성에 비한다면 집 내부가 너무 초라한 것 같아 라고 점잖게 말하였고, 또 어떤 친구는 들어오다 보니 집의 꼬락서니가 아주 이상하더군. 이걸 집이라고 지었나? 라고 거칠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것이 소크라테스 자네를 위한 집이라니 정말 보잘것없군 이라고 하며 집이 너무 작다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사실 소크라테스가 지은 집은 안에서 몇 사람이 겨우 몸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친구들의 평가가 끝나갈 즈음에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집 구경하러 오라는 자네의 연락을 받고 기뻤네. 집이 좀 누추하면 어떤가? 자네를 볼 수 있으면 되지. 잠잠히 친구들의 말을 듣고만 있던 소크라테스는 이 말을 듣고 나서 껄껄 웃으며 부디 내 집이 진정한 친구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이라고 외쳤습니다. 이번에는 강의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는 병을 유발하는 병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병원체에서 병원성을 제거하여 사람 몸에 주입하면 항체나 면역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제품을 백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백신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백신은 그 형태에 따라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사백신이 있습니다. 사백신은 병원체를 죽여 병원성을 없앤 백신입니다. 이 백신은 안정성이 높아 백신을 접종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적습니다. 하지만 제조 비용이 많이 들고 면역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면역력이 지속되는 기간도 생백신보다 짧습니다. 생백신은 살아있는 병원체를 장기간 배양하여 독성을 없애거나 아주 미약하게 만든 백신입니다. 생백신은 제조 비용이 적게 들고 그 효과가 뛰어나지만 병원체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성이 낮은 것이 흠입니다. 이들과는 달리 병원체를 구성하는 성분 가운데 면역 기능을 띠는 성분만을 추출하여 제조한 백신이 있습니다. 특이 항원 추출 백신이라 불리는 이 백신은
질병을 유발하는 특정한 항원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효과도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3가지 백신 중에서 부작용이 가장 적은 백신입니다. 하지만 제조 기술이 복잡하기 때문에 비용도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삼 번 이번에는 대화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선생님, 이번 교재에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를 실으려고 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기 위한 질문지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혹시 고칠 때가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그래? 어디 보자. 한의사라는 직업을 다루기로 했구나. 전체적으로 잘 만들어졌는데 몇 가지는 고쳐야겠네. 먼저, 이 문항은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와 거리가 먼 것 같구나. 한의사라는 직업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네요. 이 문항도 문제점이 있네. 인터뷰 대상의 입장에서 뻔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문항이로구나. 만일 학생인 너에게 당신은 학교에서의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넌 어떻게 대답하겠니? 그렇군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정말 뻔한 답변밖에 나올 수 없겠어요. 그리고 이 문항에는 성격이 다른 2가지 물음이 하나로 묶여있네. 2 물음 사이에 연관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어서 답변할 수 있겠지. 하지만 이 문항은 연관지어 답변하기가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2개의 물음으로 나누어서 따로 문항을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아, 그렇게 하면 좋겠군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또 이 문항은 지나치게 직설적인 물음이 아닐까? 개인에게 민감한 내용의 질문, 그러니까 경제적 수입이나 가족사항 등과 같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야겠지. 만약 꼭 필요한 경우라면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4번) (5번) 이번에는 토론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2 물음에 답하십시오. 최근 극심한 적자에 시달리는 공항이 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몇몇 공항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영화가 합리적인 해결책인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 국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적자 문제가 심각한 곳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몇몇 공항을 민간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항을 민간 자본에 넘긴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특히 외국 자본의 공항이 매각된다면 국부 유출 논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항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운영권만 민간이 갖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가 자산이 완전히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 자본을 적극